포니빌에 있는 망아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인 치어릴리와 함께 켄틀롯에 있는 조각공원을 관광하고 있는 망아지들. 모든 종족이 화합을 이루게 된 이케스트리아에서 우정과 배려 같은 다양한 원소를 상징하는 조각물들을 구경하던 그때 치어릴리의 발굽이 다양한 동물들의 신체가 뒤섞인 모습을 하고 있는 드라코니코스 동상 앞에 멈춥니다. 치어릴리가 흉측한 모습답게 불화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진 디스코드에 관해서 설명하는 사이 망아지들이 급발진으로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자 조각상에 봉인되어 있던 혼돈의 정령 디스코드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데 뭔 생각으로 저기다 놓았냐? 무능디오 수준. 같은 시각 포니빌에선 일과를 시작하려는 애플잭의 앞에 하늘에서 초코우유가 내리며 옥수수가 터져 팝콘으로 변하는 등 기상현상이라고 하기엔 기괴한 모습들이 펼쳐지며 난생 처음 보는 광경들에 모두가 당황하던 그때 트와일라이트이 자연을 되돌려 놓는 마법 주문을 시도하지만 개판 5분 전인 상황은 정리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기 전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레리티의 조언에 따라 친구들은 날씨와 동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마리만 빼고. 그렇게 모두가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던 그때 스파이크가 트름으로 분위기를 곱창 내면서 켄틀롯으로 집합하라는 셀레스티아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잠시 후 셀레스티아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눈알이 뒤집힌 트와일라이트를 뒤로하고 과거에 루나와 함께 조화의 원소를 이용해 봉인했던 숙적 디스코드가 되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재 조화의 원소를 통제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이케스트리아의 운명이 달렸다며 임무를 짬 때립니다. 난 너희들이 디스코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바로 이 원소들로. 그럼 난 다시 원소들 찾기 전에 엄청 커다란 빨대로 초코우유 엉덩이를 다 먹어버려야지. 셀레스티아의 봉인으로 왕실에 숨겨져 있던 디스코드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조화의 원소가 사라진 사실에 모두가 당황하던 그때 마법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들어간 디스코드가 포니들에 관한 정보를 꿰뚫으며 조화의 원소를 강탈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과의 게임을 제안합니다. 혼돈을 막기 위해 정원의 미로로 향한 포니들은 재빨리 조화의 원소를 되찾으려 하지만 곧이어 디스코드가 포니들의 날개와 뿔을 빼앗으며 앞을 가로막게 되는데 거울이라도 가져다가 너희 표정을 보여주고 싶구나. 어차피 뺏을 거 없는 어스포니는 제쳐두고 디스코드는 자신의 게임에서 페가수스의 비행과 유니콘의 마법을 금지한다는 조건과 단 한 마리라도 포기를 선언할 시 포니들의 패배라는 말과 함께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그러자 트와일라이트는 친구들에게 중앙으로 모이자는 말과 함께 발굽을 재촉하며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트와일라이트의 우정에 혼돈을 불어넣으려는 디스코드가 정직을 상징하는 애플잭을 첫 번째 표적으로 지정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해 애플잭에게 거짓을 심어넣습니다. 누구랑 얘기한 거야? 누구랑 얘기했냐면 말이야. 아무도 아니야. 아무하고도 말 안 했다고. 디스코드는 정직한 애플잭을 뻥쟁이로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웃음의 핑키파이에게는 분노를, 배려의 레리티에게는 욕심, 친절의 플러터샤이에게는 불친절을,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대시의 의리를 배신으로 바꿔 게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돌변한 친구들 사이에서 진땀을 빼던 트와일라이트의 앞에 포니들이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디스코드는 약속대로 뿔과 날개를 돌려주지만 조화의 원소와 함께 이케스트리아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머 웃겨. 하하. 웃지 마. 싫어. 하하. 그만. 얘들아, 너희 왜 이러는 거야? 똘똘 뭉쳐야지. 웬만한 영화보다 재밌군 그래. 잠시 후 우정이 시작된 장소에서 원소를 되찾을 수 있을 거란 디스코드의 수수께끼를 해결한 트와일라이트는 서둘러 곱창난 친구들을 이끌고 포니빌의 도서관으로 향해 조화의 원소를 되찾으며 어거지로 디스코드를 봉인하려 하지만 혼돈으로 갈라진 우정 때문인지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안 되지? 내 건 되던데. 아무래도 니께 좀 이상한가 봐. 쓸모없어. 내 거야. 그러자 실패와 함께 불화로 뒤덮인 친구들이 갈라지게 되고 우정이 사라진 트와일라이트도 창백한 모습으로 변해가며 이케스트리아를 포기하려던 그때 셀레스티아에게 자신이 친구들과의 추억을 기록했던 편지를 돌려받으며 우정을 연결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번에는 마법이 아닌 진정한 우정으로 하나둘씩 친구들을 되돌려 놓으며 조화의 원소로 디스코드를 봉인합니다. 안 돼. 방금 보신 에피소드가 나이트메어 문 다음의 메인 스토리이자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인 디스코드의 첫 등장이며 추후에도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이니 모두 잘 기억하시길. 요약하자면 플러터샤이 남편? 친구들과 함께 혼돈의 정령 디스코드를 물리친 트와일라이트는 범생에 걸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 일과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기 잠깐 이게 뭔 소리야?
어쨌든 스파이크와 함께 자기 인생 업적보다 길게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질질 끌며 포니빌의 장을 보러 나온 트와일라이트는 첫 번째로 슈가큐브 코너에 들러 주문했던 컵케이크 부인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오지만 정겨운 시골 마을 포니빌 인심으로 서비스를 넣어주신 사장님이 당황스럽게 크림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며 꿀밤 마려운 계획병신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계획병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인데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사전에 올려주세요. 물론 제 이름 앞으로. 잠시 후 동서남북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계획적인 트와일라이트의 스케줄을 하루 종일 보조한 스파이크의 손목이 부어올랐을 때쯤 자신이 이번 주에 셀레스티아에게 우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트와일라이트이 오두방정을 떨며 루나가 달을 띄우기 전까지 우정에 관한 성과를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와일라이트의 총특에 익숙한 스파이크는 셀레스티아가 우정에 관한 편지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우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드래곤의 말이 뇌에 배송될 리가 없죠. 만약 공주님이 날 마법 유치원으로 보내면 자신의 완벽한 스펙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범생이는 결국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우정 문제를 기대해보지만 밀린 일감에 정신없는 레리티와 애플잭을 도와 오두막을 철거하는 대쉬 그리고 곰탱이를 안마하는 플러터샤이만 발견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해를 발견한 트와일라이트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며 얼굴이 일그러지죠. 평소에도 계획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친구들은 찐따 오늘도 과몰입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다일러보지만 진정 좀 해. 여기 앉아서 열 좀 식히라고. 그렇게 도서관에 짱박혀 멘탈이 갈리고 있던 트와일라이트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만들면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과거에 애정했던 잘난 척쟁이라는 꼬질꼬질 행주 쪼가리 인형을 망아찌들에게 떠넘기며 싸움을 부추기려 합니다. 너희 셋인데 잘난 척쟁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문제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구나. 나 때문에 사이좋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이야. 트와일라이트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걸 직감한 망아지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트와일라이트는 확실한 싸움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인형에게 집착하도록 마법을 걸고 망아지들의 싸움이 격해지자 착오가 생긴 걸 직감하며 빅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잘난 척쟁이에게 걸린 마법이 모두에게 전파되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죠. 결국 싸움판으로 번지게 된 포니빌의 셀레스티아가 나타나며 트와일라이트의 마법을 지워버리는데 진심이었구나. 한편 셀레스티아와의 면담이 잡힌 트와일라이트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우정에 관한 보고서를 매주 작성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하던 그때 친구들이 고민하던 트와일라이트를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지 못했었다며 서로를 감싸주죠. 결국 우정에 관한 보고서는 스파이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필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외톨이였던 트와일라이트이 스스로 우정에 관해 배워가던 사실을 스승인 셀레스티아에게 이야기하는 소소한 편지였던 것이죠. 오늘은 할로윈이 떠오르는 포니빌 악몽의 밤 축제날 드래곤인데 드래곤으로 분장한 스파이크와 전설의 법사 턱수염 스타스월로 분장한 트와일라이트는 망아지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코스프레를 알아봐주길 은근히 기대하지만 나이 먹고 사탕 받으러 다니는 핑키에게 광대라고 놀림받죠. 악몽의 밤 코스프레로 너무나도 마이너한 장르를 선택한 트와일라이트이 모두에게 그게 뭔데 씹덕으로 지명당할 때 행사의 메인 이벤트인 공포의 존재 나이트메어 문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포니빌의 루나가 찾아오죠. 과거 타락했던 루나의 과거를 잊지 못한 포니들은 진심으로 겁에 질리기 시작하고 천년이라는 봉인 때문인지 엄중한 왕실 말투와 현지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 루나는 백성들과 친해지려고 애쓰지만 큰 벽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마음대로들 해라. 상관없어. 왕족 기념 행사 같은 건 바라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모든 포니가 겁에 질렸지만 트와일라이트만은 나이트메어 문의 모습이 사라진 루나가 천년 만에 백성들 앞에 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를 찾아가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포니답게 스타소울의 코스프레를 단번에 알아본 루나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자 트와일라이트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알려주며 루나가 백성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플러터샤이에게 친절을 가르쳐달라고 하려던 그때 색안경을 끼고 있는 플러터샤이도 루나의 방문에 겁을 먹어버리죠. 공주를 문전박대해버리는 멀쩡한 상황에 트와일라이트는 결국 이 약물고 마법을 사용해서 둘을 대면하게 만드는데 그대의 목소리를 흉내내마. 이건 어떤가? 에이볼 숲. 플러터샤이의 명강의로 상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루나가 다시 백성들을 찾아가려 하지만 망아지들과 뭉쳐있던 핑키가 또다시 선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닭부리를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받지만 용기를 내어 포니빌에 방문한 루나는 겁에 질린 백성들의 모습에 애플이 죽어 친화력이 끝내준다는 애플잭을 찾아가고, 애플잭은 루나를 위해서 호감이 필요한 친절과 웃음 같은 감정 표현을 제안함과 동시에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천년전 이케스트리아의 정신줄이 잡혀있어 게임도 모르는 루나에게 제안을 하죠. 어린 강아지처럼 신나는 포님이 넘치는 루나의 모습에 백성들도 하나둘씩 색안경을 벗기 시작하던 그때 마을 핑키가 또다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이트메어물이 내 엉덩이 먹었어! 무슨 말이냐? 짐은 그대의 엉덩이를 먹지 않아! 이 배은망덕한 망아지 같은 녀석이! 루나는 자신의 노력에도 백성들의 색안경을 벗기지 못하자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며 악몽의 밤 축제를 이케스트리아에서 영원히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삐졌네 삐졌어. 한순간에 곱창 나버린 분위기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장을 할 생각에 들떠있던 망아지들을 울리기 시작하고, 루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던 트와일라이트는 또다시 그녀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죠. 그렇게 달의 공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전에 선동질을 하는 핑키의 입을 막으려던 트와일라이트는 핑키를 추궁하지만 되려 악몽의 밤 축제의 존재 이유와 모두들 1년에 한 번뿐인 공포와 비명을 지르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말을 들은 트와일라이트는 백성들이 악몽의 밤에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포니빌에선 실망한 망아지들을 위해 나이트메어 문의 석상 앞에 가서 재물을 바쳐 노여움을 풀어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때마침 나이트메어 문으로 둔갑한 루나가 백성들에게 공포를 선사하자 딥스퀵이 찾아와 악몽의 밤을 책임져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해오던 루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깨달으며 자신의 저주가 오늘 똑같은 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전년 후에 이케스트리아에 점점 적응하기 시작하죠. 악몽의 밤 축제가 막을 내리고 포니빌의 평화로운 어느 날 꿀잠을 때리던 레리티의 콧구멍에 공장에서 날 법한 검은 연기가 흘러오고, 화재가 발생한 거라 생각한 레리티가 온몸을 던져 부엌으로 향하자 스위티벨이 언니를 위해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고, 부엌을 개판 쳐놓은 동생에게 한마디 하려던 그때 레리티의 부모님이 6박 7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인과는 달리 석탄을 잘 주워 먹는 부모님에게 부티크 일로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차피 동생을 돌보는 것도 언니의 역할이기에 우선은 아침을 먹고 스위티벨이 거꾸로 뒤집인 부엌을 청소하기로 합니다. 자신도 도움을 주고 싶은 스위티벨은 계속해서 레리티에게 질문을 하지만 발군만 됐다 하면 사고를 치는 동생이 걱정되는 레리티는 시간을 끌며 동생을 방청객으로 세워두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는 언니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나서는 스위티벨에게 레리티는 어쩔 수 없이 후라이에 파슬리를 장식하라 하는데, 망아지는 맞지만 자신을 망아지 취급하는 언니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스위티벨은 레리티를 돕고 싶은 마음에 빨래도 하게 되지만 스웨터를 줄어들게 만들어 한마디 듣게 되자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그림으로 언니의 마음을 풀어주려던 스위티벨이 보석으로 장식한 선물을 언니에게 건네지만 레리티는 희귀한 사파이어를 멋대로 사용했던 사실에 눈이 돌아가고, 스위티벨의 마음은 잘 알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부티크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당부합니다. 주눅이 들어버린 스위티벨은 차라리 언니의 방을 청소해서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만 마감이 다가오는 작업물들을 섞이게 만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잠시 후 하루 종일 계속되는 자신의 실수로 삶은 콩나물 마냥 처져버린 스위티벨에게 언니와 돈독해지기 위해선 자매 협동대회에 말한 게 없다며 포스터를 보여주는 애플블루. 서둘러 부티크로 돌아간 스위티벨은 레리티에게 협동대회를 제안하지만 레리티는 흙먼지 날리는 천박한 대회는 나가기 싫다며 스위티벨을 폭발시키죠. 나 스위트벨은 쭉 영원히 언니 없이 살 거야. 너 지금 감히 나한테 전류 선언을 해? 어이없어. 그렇게 언니와 유치하게 싸운 스위티벨은 애플 농장에서 하소연을 하지만 기분이 풀리지 않고, 그런 망아지를 본 애플잭은 스위티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농장 일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손 채우는 것 같은데 카테시각 디자인을 마무리하던 레리티는 스위티벨이 정리해놓은 옷감대로 작업을 하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며 드레스를 완성하자 동생이 자랑스럽지만 냉전 중인 상황이라 자존심을 세우게 되죠. 잠시 후 스위티 애플 농장 일을 돕던 스위티벨은 애플 자매를 지켜보며 부러워하고, 드레스를 완성하자 집안을 정리하던 레리티는 스위티벨의 정성에 자신이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동생을 찾아가지만 냉정했던 자신에게 화가 난 스위티벨은 언니를 뿌리치며 애플잭과 함께하려 하고, 이때 애플잭은 레리티에게 교훈 같은 개소리를 말하게 되는데, 자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과파야. 레리티 넌 엄청 맛있는 사과고 스위트벨은 바삭바삭한 빵 같은 거지.
서로가 떨어진다면 자매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레리티는 동생을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고 다음날 자매 협동대회가 열리자 매년 참가하는 애플블룸 대신 스위티벨에게 함께 대회에 출전하자는 애플잭의 말을 들은 스위티벨은 대회에 참가하고 잠시 후 출발 신호가 울려 퍼지며 첫 번째 장애물인 진흙탕에서 애플잭이 자빠지며 진흙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애물들을 애플잭과의 협동을 통해 극복한 스위티벨은 아쉽게도 대회에는 우승하지 못하죠. 완전 재밌었어. 우리 언니? 언니가 진흙탕에서 애플잭과 자신을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위티벨은 먼지도 수입산 아니면 만지지 않는 레리티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습을 보고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던 마음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재능을 찾기 위해 오순도순 모여있는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는 저 쥐콩만한 몸뚱이로 어떻게 볼링을 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망아지들 모두가 시원하게 게임을 말아먹으며 옆에서는 볼링의 재능을 깨달은 망아지가 큐티마크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던 애플블룸은 현타를 맞이하죠. 친구들은 나름대로 첫 볼링이 꿀잼이었던 자신들과는 다르게 오늘도 큐티마크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축 처진 애플블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맛있는 간식과 신나는 파티 그리고 저도 안 쓰는 촌스러운 모자를 선물해주지만 좀처럼 애플블룸의 조급함과 우중충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기분에 무작정 앞으로 걷던 애플블룸은 결국 에버프리 숲으로 들어가다 절벽에서 자빠지는데 스턴트 큐티마크라도 기대했던 것인지 충격으로 앞니가 탈출해버린 애플블룸에게 약초를 채집하던 제코라가 찾아오며 치료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자 큐티마크에 관한 우울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돌아오는 제코라의 대답은 다른 어른들의 말처럼 운명을 알려주는 큐티마크를 위해서는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귀에 딱지 박힌 소리였고 괜한 땡깡을 부리던 애플블룸은 제코라가 끓여준 샴푸물을 들이키자 앞니가 돋아납니다. 언제나 뚝딱뚝딱 치료제를 포함한 마법 약물을 끓여내는 제코라를 본 애플블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대가리를 굴리며 큐티마크 물약 좀이라고 그녀를 떠보지만 네가 원하는 약은 없단다, 애플블룸. 너에게 필요한 건 마법의 물약이 아니야. 결국 제코라가 철벽을 치자 애플블룸은 방에 있던 소원의 꽃이라는 약초를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게 되죠. 다음날 학교에 간 애플블룸이 난데없이 궁뎅이 추가된 고리우프 큐티마크와 함께 서커스를 선보이며 친구들의 주목을 받게 되던 그때 난데없이 접시 돌리기 큐티마크로 두 가지의 큐티마크를 가지게 된 애플블룸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심을 벗기 위해 정신없이 재능을 증명합니다. 잠시 후 두 가지의 큐티마크를 얻게 되었다는 소문은 포네빌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며 많은 포니들의 축하를 받은 애플블룸은 달이 뜰 때까지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며 농장으로 돌아가지만 어째서인지 애플블룸의 방에서 귀를 찌르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을 잘 수 없던 애플잭이 동생의 방을 열어보자 접시 돌리기에 이어 탭댄스의 큐티마크가 추가된 애플블룸이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자 서둘러 마법의 바삭한 트와일라이트를 찾아가고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하며 책을 펼쳐보던 그때 큐티수드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신준처럼 온몸에 덕지덕지 큐티마크가 생기며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치료법을 찾아보지만 큐티수드는 희귀병인 만큼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자 트와일렛은 결국 제코라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에버프리 숲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애플블룸의 큐티마크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포니들이 애플블룸을 꺼려하며 자리를 피하자 자신의 집에서 꽃이 사라졌음을 눈치챈 제코라가 마을을 찾아와 진실 씨앗을 땅에 심어 누군가 진실을 토해내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애플블룸에게 저격 아닌 저격으로 눈치를 줍니다. 케이크한테 과자 2개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 3개 먹었어. 상황이 악화되던 와중에 탐욕을 부렸던 핑키가 진실을 토해내지만 씨앗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애플블룸은 결국 큐티마크에 관한 진실을 고백하며 뻔뻔하게 모두를 속인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진실의 꽃이 피어나며 큐티수드가 치료되고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던 애플블룸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라도 거짓없이 노력과 경험을 쌓아가며 이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님 말고 선비식으로 말하자면 부엉이가 어찌 저렇게 빨리 날아다녔는지 태클을 걸고 싶지만 아울로이셔스와
불꽃 튀는 경주를 하고 있는 대쉬는 디스코드가 나타난 것 마냥 친구들의 애완동물이 융합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꿈이에요. 낮잠을 자던 대쉬가 친구들이 다 함께 숲속에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친구들은 늘 하던 대로 애완동물 산책 모임을 진행했다고 말하죠. 금시초문인 상황에 어리둥절한 대쉬에게 친구들은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고 모임 시간에는 늘 낮잠을 자던 모습에 말하지 않았었다고 하자 대쉬는 애써 섭섭하지 않은 척하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자신도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데 너희들 잠깐만. 지금은 애완동물 같은 거 안 키우지만 사실 나도 키워볼 생각 있다고. 자신의 깜짝 소식에 텐션이 올라간 플러터샤이에게 끌려간 대쉬는 자신과 어울리는 쿨한 조건의 동물을 이야기하고 플러터샤이는 대쉬가 말한 당당하고 재빠른 동물을 소개해주지만 어떤 동물도 대쉬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또 진지빨자면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탐욕적인 생각으로 알았어요. 그만할게. 대쉬는 결국 동물들을 만나는 내내 자신의 주위를 떠돌던 자라를 뒤로하고 지 멋대로 애완동물 선발대회를 주최합니다. 그렇게 대쉬가 강조하는 쿨함을 지켜보는 시험이 시작되며 다양한 동물들이 경쟁을 펼치게 되고 잠시 후 마지막 코스인 지옥의 협곡에서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겁먹은 동물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던 대쉬가 선두를 날자 동물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며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지옥의 협곡이란 이름에 맞게 산사태가 벌어지며 방심하던 대쉬가 바위 더미에 깔리게 됩니다. 경쟁에 불이 붙은 동물들은 서로를 추월하며 날아가다나 정신이 팔려있고 대쉬는 절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아 망했다. 여기 영원히 갇혀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 눈치 꽝에다가 스토커 거북이 녀석이랑 같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느린 속도지만 포기하지 않고 코스를 기어오던 자신에게 참 싸대기 마렵게 이야기하는 대쉬의 말을 뒤로한 자라는 천천히 땅을 파며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리죠. 같은 시각 동물들이 하늘을 날며 완주를 하지만 가장 빠른 대쉬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 앞에 만신창이인 채로 자라의 등껍질에 엎여 들어오는 대쉬를 목격합니다. 잠시 후 경주에서 우승한 메가 대쉬의 애완동물로 선정되려 하지만 자신이 바란 쿨한 애완동물은 위험을 무릅쓸 줄 알며 근성 넘치고 실현해도 포기하지 않는 자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은 개뿔. 초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이 에피소드 보면서 대쉬의 포성 파탄은 쇠로 만든 단단한 뿅망치로 머리를 때려버리고 싶지 않나요? 설마 나도 인성 파탄? 이러한 레인보우 대쉬의 포성 파탄도 모른 채 애플 농장의 오두막에서 팬클럽 회의를 열고 있는 스쿠틀루. 이전 에피소드를 감상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캐릭터를 밉상으로 낙인시킬 헤즈브로가 아니죠. 빠른 비행기로 이케스리아를 휘젓고 다니는 대쉬는 위기에 빠진 포니들을 구해주는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마을 포니들의 감사에 점점 하늘을 찌르던 대쉬의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친구들은 겸손을 모르는 대쉬가 조금은 걱정스럽죠. 다음날 인기의 뽕맛에 취해 팬미팅을 하던 대쉬의 앞에 추락하는 열기구가 보여지지만 자신의 속도를 자만하는 대쉬는 주민들을 구하는 데 소홀해합니다. 잠시 후 사인을 마치며 번개 같은 속도로 구출을 하려던 대쉬의 앞에 가면을 쓴 포니가 대신 구조를 하게 되자 주민들은 새로운 영웅인 포니 마스크가 나타났다며 기뻐하고 다음날도 기분이 탐탁치 않은 대쉬는 영웅놀이를 하며 사건 사고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패하면서 또다시 나타난 수수께끼의 포니가 주민들을 구합니다. 포니 마스크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에 경쟁심이 생긴 대쉬는 마을의 사고를 찾아다니지만 비행과 마법까지 사용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며 질투에 찌들죠. 결국 대쉬는 명예를 얻기 위해 어거지로 포니들에게 불편함을 쥐어주며 비난을 받게 되자 자신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포니 마스크를 위한 시장님의 감사 행사에 찾아가 정체를 밝히려 하는데 왜 가면 뒤에 숨은 거지? 그 마스크 없이도 신비주의를 유지할 수 있나 볼까? 끝났어. 핑키? 영웅의 정체를 밝힌 대쉬 앞에 가면을 뒤집어 쓴 친구들이 나타나며 진실된 영웅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말하자 대쉬는 억지로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진정한 선행이란 겸손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옷감을 구매하기 위해 캔틀롯에 가야 했던 레리티는 트와일라이트의 도움으로 왕실에 있는 방을 얻게 되며 이케스리아의 수도 캔틀롯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레리티는 셀레스티아에게 선뜻 부탁을 해준 친구를 위해 생일 파티 때 입을 수 있는 맞춤 드레스를 제작해주기로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켄틀롯에 거주하는 귀족들이 오랜만에 만난 레리티의 고향 친구와 자신의 모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자 켄틀롯에 어울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제작하기로 하고 허영심에 찌든 다른 포니들과는 달리 매너 있기로 유명한 귀족 패시 펜츠와 마주칩니다. 급하게 성 안에 있는 스위트룸에 향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레리티에게 셀레스티아와 친분이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패시 펜츠는 원더볼트 경주 VIP 자리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난생 처음 VIP 자리에 참석할 일생일대의 기회와 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될 커리어를 놓칠 수 없던 레리티는 트와일라이트의 드레스를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과 이상으로 여기던 현실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달콤한 제안에 흔들린 레리티는 패시 펜츠로 인해 다양한 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점점 시골 마을인 포니빌과 친구들의 출신을 숨기기 시작하는데 대시가 원더볼트의 트레이너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레리티를 특별하게 여기게 된 귀족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귀족들의 행사에 관한 달콤한 유혹을 제안합니다. 이제 난 달라 모든 포니들의 꿈인걸 yeah. 모두 날 알아 모든 포니 yeah.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트와일라이트과의 약속은 미룬 채로 심플한 드레스를 제작한 레리티가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채로 포니빌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때 모든 유명 포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켄틀롯 가든 파티 초대장을 받게 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레리티는 쌓아올린 명성을 위해 고향인 오팔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트와일라이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지만 가든 파티야 내가 간다 놀랄지 오팔이 아프다는 사실과 생일 파티를 위해 켄틀롯으로 달려온 친구들을 마주친 레리티는 점점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때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도 심플한 드레스를 본 트와일라이트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 하자 레리티는 친구를 속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죠. 제자의 특권으로 켄틀롯성의 파티장을 빌린 트와일라이트의 신나는 생일 파티가 시작되는 가운데 야외에선 귀족들의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레리티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가 신경 쓰여 좀처럼 파티를 즐기지 못하며 결국에는 생일 파티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며 아찔한 만남을 이어가고 철저한 투잡을 진행하던 레리티를 본 트와일라이트는 사업 수완을 신경 쓰는 친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신도 레리티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가든파티에서 자신들의 장기를 보여주자 귀족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포니빌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레리티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라며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레리티를 보고 출신을 비웃는 다른 귀족들과는 다르게 매너 있는 패시 펜츠에게 따뜻한 우정에 관해 극찬을 듣게 되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않기로 하죠. 트와일라이트 너무 착해 빠졌어. 오늘은 트와일라이트이 좋아하는 도서관의 책 정리 날이다. 눈 감고 봐도 깔끔한 책들을 어지럽힌 트와일라이트이 장르별로 책들을 분류시키던 그때 다음 주에 있을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에게 선물할 보석을 묵혀놓던 스파이크에게 책을 빌리러 온 레리티가 희귀한 파이어 루비를 발견하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레리티가 보석 앞에서 주둥이가 근질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을 본 스파이크는 루비를 양보하게 되는데 정말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 귀요미 스파이크 최고 그렇게 일주일 후 창조 경제를 펼친 스파이크의 생일이 다가오자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다양한 선물을 준비한 가운데 파이어 루비를 받은 레리티가 보답으로 스파이크를 위한 수제 망토를 선물합니다. 누가 봐도 몸뚱이보다 클 것 같은 망토와 슈가 큐브 코너에서 기깔나는 사파이어 케이크를 받은 스파이크가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며 밖으로 나서던 그때 생일이라는 소식을 들은 치어릴리도 선물을 주게 됩니다. 나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이야. 켄틀롯에서 트와일라이트과 살았을 때는 매 생일마다 책을 선물 받았던 스파이크는 다양한 생일 축하에 기분이 좋아지며 다른 포니들에게도 생일을 알려 더 많은 선물을 뜯어내려는 탐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선물을 강요하지 말라 했던 트와일라이트의 말과는 다르게 물건 더미에서 몸뚱이가 커져버린 스파이크가 발견되고 트와일라이트는 스파이크의 몸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아갑니다. 얜 스파이크예요. 좀 이상해져서요. 포니빌을 돌아다니며 다른 물건들을 욕심내는 마음이 스파이크를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정보를 얻은 트와일라이트는 포니빌을 털기 시작한 스파이크를 막으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드래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버린 드래곤의 몸뚱이는 포니빌을 집어삼키기 시작. 이거 킹콩 패러디인가? 어쨌든 레리티를 납치한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원더볼트까지 합류하지만 드래곤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한참을 복주하던 스파이크는 레리티의 목에 걸린 루비를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이성을 되찾게 되는데 넌 정말 배려심 깊은 친구야.
결국 탐욕스럽게 변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린 스파이크가 되돌아오며 포니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때로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참 오글거리는 이야기네요. 솔직히 저는 이 에피소드 좋아하진 않습니다. 셀레스티아의 부탁으로 셋으로 갈라져 있던 포니들이 차이를 극복하며 화합을 하게 된 역사적인 날인 허츠워밍 연극을 진행하러 켄틀롯으로 떠나는 포니들은 이케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극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며 이케스트리아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던 현재와는 다르게 페가수스와 유니콘 그리고 어스 포니들은 서로의 부족만을 챙기기에 앞섰고 날씨를 조절하는 페가수스들과 낮과 밤을 불러오는 유니콘들은 농사를 진행하는 어스 포니들에게 식량을 뜯어가며 살아갔죠.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포니들이 서로를 증오하던 그때 거대한 눈보라가 들이닥치며 식량이 바닥납니다. 종족 간의 능력으로도 눈보라를 막을 수 없자 멸종위기에 처한 포니들은 서로의 족장들을 앞세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유니콘 왕의 딸 플래티넘 공주와 페가수스들의 지도자 허리케인 사령관, 마지막으로 어스포니의 리더 푸딩 헤드 수상. 우두머리들이 모이자 눈보라를 극복할 안건이 나오나 싶었지만 초등학생도 안 할 추잡하고 유치한 남탄 말싸움으로 번지며 어스포니들이 식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페가수스들은 고의로 눈보라를 불러왔다. 유니콘들은 마법 쓰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라며 회담이라 보기 어려운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셔 된장녀 주제. 감히 뭐야? 난 공주예요. 세상이 격떨어져서 정말. 누가 봐도 연기가 아니고 찐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세 종족들의 정상회담은 개판 5분 전으로 변하며 감정이 상한 족장들이 회담을 취소하고 서로 간에 불화가 커지고 눈보라가 거세지자 자신들만의 살아갈 땅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눈보라가 오지 않는 땅을 찾은 부족들은 종족을 대표하는 깃발을 꽂으며 새로운 영토를 발견하지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에 불화가 반복됩니다. 밥통머리 족장들보다 현명한 부족의 비서들이 싸움을 중지하려는 그때 불화로 강해진 눈보라를 피하기 위한 동굴에서까지 쪼잔한 영토 싸움이 계속되고 유니콘 부족의 비서인 클로버가 불화를 먹으며 강해지는 웬디고가 눈보라를 거세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며 족장들과 비서들이 얼어붙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소용없을 뿐이죠. 부족이 달라도 우린 모두 폰이니까요. 하지만 비서들이 만들어낸 화합으로 전설의 마법사 스타소울의 제자인 클로버가 우정의 힘으로 웬디고를 물리치며 그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자 얼어붙은 족장들을 녹여내고 그렇게 다름을 인정한 포니들은 자신들의 발굽이 닿고 있는 이 땅을 이퀘스트리아라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완전 역사 공부하는 느낌이죠. 어디 포니사 자격증 없나? 자, 모두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스토리 요약에서는 중요한 세계관이 많이 섞여 있을 테니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